비서실장님께 질문하면서 저 상황에 따라 국방비서관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최상병 건에 관한 겁니다. 이제 오후에 질의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실 때 이게 본질은 이 사망 사건인데 이상하게 사안이 이제 이 초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의 의혹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좀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건데 뭔가 이게 잘못된 대응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일단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인권위 담당 상임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확인했던 건 이겁니다. 1차 사건 기록이 수사단장에서 작성이 되고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다음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도 검찰 출신이고 이 수사 절차를 아는 분입니다.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갔는가, 왜 그걸 회수해 갔는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가져가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다시 2차 이첩을 다른 주체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는 행위가 적절했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그 행위가 형사법적인 문제를 유발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누군가가 좀 오판을 했고 과잉대응을 했고 그리고 권한남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무집행도 방해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오후에 했었습니다. 화면에 그 항명이 아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위반했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사나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밝혀야 된다.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것은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 편을 굳이 제가 인용하는 것은 2013년 10월 21일 이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수사 외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 수사단장이 직접 방송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딱 이 프로그램에 이 화면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적법하게 수사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 경찰에서 그걸 보면서 판단할 계기가 있고 또 심지어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군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면서 변화들이 생긴 거죠. 이런 행태가 왜 일어났는가 참 납득되기 힘들다. 실제 오늘 오후에 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님, 예. 아니, 비서실장님. 아까 안보실에서 아무런 개입 안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개입했느냐 별개로 하고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 국민들 보기에는 황당하다고. 저 상황이 진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다음 화면 제가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종래에도 이런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대검 차장이 울산지검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사가 진행됐던 것을 내사 종결을 압력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고발이 됐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 유죄 판결을 난 겁니다. 내사 종결인 겁니다. 내사 종결의 압력. 이번 사건은 1차 이첩 기록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이분들이 다 피의자로 표시돼서 인지된 인지보고서가 첨부된 수사 기록이 이첩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해서 누구는 빼라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2차 이첩된 기록에는 사단장과 연대장이 빠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다면은 공적으로 작성된 수사 기록 인지 보고서를 누군가가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한 겁니다. 또는 그것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공권적인 수사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이런 제가 인용했던 이 판결 사례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는 황당하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들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즉 수사
단장의 인터뷰로 나오던 또는 스트레이트 보도든 MBC 보도든 여러 군데서 이 언론사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대화했다. 그 대화의 내용에 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VIP 인용도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설사 안보실에서 개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자체를 좀 적절히 수습해야 될 건데 오늘 이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그 제가 화면 보여드렸듯이 이것은 항명입니까? 집단 항명입니까? 1차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상임위원도 동의하신다 바와 같이 수사 이첩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 담당했던 그 단장이 누구에 대해서 무슨 항명을 했다고 보는 것인가가 국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 안보실이든 비서실이 직접 개입을 하셨든 안 했든 또 안 했다고 설명하니까 안 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상황 설명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해야 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그런데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안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 결과 보고서는 뭐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제가 본 적이 없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좀 수사단장이 그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신 겁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그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명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그 이 일을 맡고 있는 국방부나 그 국방부 산하의 군의 수사단에서 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우리 임무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집단 항명이다, 또는 항명이다 이야기하려면 201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항명입니다. 그 집단 항명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에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